모시고 뉴스 안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답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사진 우리가 계속 그 마라톤 했던 사진 이렇게 이제 나오고 마라톤을 뛰고 나서 있는데, 굉장히 그 인기도가 높아진. 마라톤하고 됐어요?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 네. 많이 보시고 이 방송도 이 우리 저 뉴스 안테나 예, 뭐 이렇게 정치 팡팡 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예. 여기에 사실 댓글 못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직업상 네. 그분들이 늘 잘 보고 있다. 대덕고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보고 있나요? 네. 서구청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 공무원분들 바빠요. 아니 그래도 보기는 보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그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대덕구 그 대청호에 네. 그 태극기가 이렇게 막 펄럭이는데 찢어져가지고 아하. 굉장히 큰 태극기인데 예. 그걸 어떤 패친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거 되겠냐.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한 2시간 됐나요? 오면서 제가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네. 형님 좀 제발 그 공무원 이렇게 관련된 거 살살 올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다. 그때 봐요. 네. 눈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 갖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냥 해야 열심히 됩니다. 하셔야 열심히 돼요. 하고 오늘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 이게 월평공원 문제가 이게 참 해묵은 좀 그런데 어찌 됐든 예. 10월 26일 날 6일날 이제 네. 최종적으로 조건부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예. 어디서 통과를 시켰죠? 이게 이제 시에서 이제 도시 예. 저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인데 민간으로 조직이 돼 있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단 말이죠. 월평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팽팽한데 잠깐 뭐 도시공원위원회가 어떤 조직이죠?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는 이제 그 이 공원에 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사실은 공원의 지금 기능이 2020년도에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예. 도시를 어떻게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2020년도에 이게 이제 해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일몰제라고 해서 네. 공원을 개발했으면 괜찮은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 안 한 데는 네. 이게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는데 뭐 해제된다고 해서 그럼 금방 무슨 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부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난개발이 땅주인들이 된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구입을 해서 네. 공원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그렇죠.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조직인 거죠. 예.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못 하니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이제 월평공원이라는 게 사실 대전의 어떤 폐 역할을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개발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놓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제 경로를 벌였죠. 세 번째 했는데 예.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주요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조건부. 예. 첫 번째가 비공원 시설 내 지형,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해라. 이건 그렇죠. 이건 어떤 뜻이죠? 이게 5가지가 사실은 전부 애매한 얘기들이에요. 예. 그럼 그러니까- 하나씩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비공원 시설 내 지형,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이게 그러니까 높이하고 관계 있는 거죠? 예, 높이나 아니면 예. 뭐 그 건평이나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데 예, 그렇죠. 난개발하지 말아라. 민간에서 들어오려면 예, 이게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난개발하지 예. 말아라. 돈이 그러니까 안될수 이제 있으니까.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인데나 검토 그래. 예. 아닌데 확실히 어떻게 가라가 아니고 이렇게 해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어떤 결정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조건부로 해서 내는 건데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생태복원, 얘기를 생태공원 했고, 조성 예.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공공의 측면을 방안을 제시해라. 공공성을 강화해라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공공성을 다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30%를 건축을 하면서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화시키고 뭐 거기 시설은 어떻게 이제 공공적인 시설을 어떻게 하고를 다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공공적 측면을 또
또 제시를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네. 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세부적인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라. 다시 심의해야죠. 또 다른 위원회에 넘겼네요, 공을. 일단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아직도 이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네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뭡니까? 11월 중순경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좀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뭐 설계부터 해서 진행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2019년까지 이제 그 토지 보상을 뭐 마무리 짓고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 우리가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그 현직 시장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거의 되는데 사실은 실제 실시인가하고 이제 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그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뭐 그런 민감한 부분을 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각 그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좀 민감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시티저널이라든지 DT뉴스에서 네네. 예, 이제 뭐 그 시당에서 지금 이제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그래서 이제 시당 위원장님 박봉계 의원님 이름으로 이제 냈는데 이게 아주 묘한 그 분위기를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역구를 둔 구의원 시의원들부터 해서 정치인들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이제 그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결정을 하게 됐고 판결이 예.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와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혹은 지역구 시의원과의 어떤 대립 관계가 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당 입장에서는 선거판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핵심적인 국정과제, 그러니까 지금 국정과제 역시도 이제 도시 재생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맞춰서 예. 시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당 위원장께서는 늘 얘기를 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런 혼수도 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상태인데 결정이 이렇게 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좀 시당과 아니면 이제 정치권과 그 시 행정과는 약간 그 벅자가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 방식도 있는데 그렇죠. 대전시도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아쉬움이죠. 일종의 예, 아쉬움, 그래서 아쉬움도 저도 표명했고. 이제 그 뭐 시장님이 시작했던 행복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넘겨서 거기에서 했었으면 그런 공론화 과정처럼 좀 어땠을까?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은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해도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그럼 여기서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죠. 처럼 권시택 시장과 네. 지금 이제 그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그리고 그 지역구이면서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던 박정현 의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에서는 결정을 했고 또 시당 위원장은 그 시정에 대한 것들을 일정 그 서포트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성급했다, 뭐 혼수도 두는 그런 발언을 하고 거기에는 또 박정현 의원이 대표적인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관여를 했고 그 이제 저는 그 우려가 이제 그런 표명이 되고 있다. 네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예. 뭐예요? 이게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우려를 예, 제가 지금 꼭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물어봐야 네, 어쨌든 예. 그 시민단체는 상당히 지금 이제 격앙된 상태고 그 화살을 대전시장한테 온전히 돌릴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찬성한 10명 중에 5명이 지금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그 도시 국회의원 공무원위원회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서 시청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 찬성 반대 뭐 보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찬성이 10표라는 거죠. 그 중에 5명이 공무원이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어떤 정치권과 잘 되리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정과의 어떤 적절한 어떤 그 협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발에 앞서 네. 이게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 공원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고 네. 뭐 이런 것도 측면들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죠. 정부가 돈이 있어서 돈을 주면은 예, 뭐 공원 딱 만들죠. 그럼 좋죠. 이게 최고죠. 개발 특히 월평공 같은 경우는 정말 대전 금싸라의 땅입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네. 로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돈의 문제다 이게. 돈은 네. 있는데 네. 그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부분이 지금 상충하는 겁니다. 이익의 극대화. 예, 이익의 극대화.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 있는 월평공원이라는 그 부지기를 개발업자들이 그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개발이 좋으냐 아니면 개발하지 않는 게 좋으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투자를 한다면 개발하지 않는 쪽이 예. 좀 낫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반대 논리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번 그 결정은 그렇게 났는데 좀 뭐 얘기가 아쉽다. 좀 그러네요 이게. 네. 좀 아쉽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도시에도 이런 형태의 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마포구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예,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예, 아, 서울의 한 네. 중심에 있는데 거기를 문화지구로 개발을 했어요. 음. 문화지구로.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광화문 오픈했죠. 오픈했습니다. 광화문 시장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 모델로 지역의 어떤 공간들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문화 예, 역시 저장 그것도 탱크라고 이제 했나? 어떤 네. 돈의 문제가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공공성을 강화하고 네. 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또 내년 지방 선거까지 이어질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지방 네. 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또 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또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수가 굉장히 멀고 여수 밤바다 보시고 여수 밤바다 봤죠. 요즘 네. 밤바다. 잠깐 봤습니다. 어쨌든 여수 가서 이제 봤는데 일박 제5회 하셨어요? 일박? 네, 네. 지방자치 박람회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네. 규모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첫날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네네. 또 힘을 빡 실어주셨죠. 지방 분권 예.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제2의 이제 국무회의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그게 안 돼서 국무회의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국무조 이 광역 단체장들 네. 이렇게 모여서 뭔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와서 힘을 딱 실어주고 하셨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도 네. 제도화 시키겠다. 제2국무회의도 제도화 시키겠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 분권 개헌이다. 이렇게 힘을 딱 실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4대 지방 자치권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밝히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대 지방 자치권이라는 거는 이제 입법, 그다음에 자치입법. 행정, 그렇죠. 그 입법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조례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법률이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풀어서 헌법에 넣어서 각 지역에 맞는 조례를 좀 만들 수 있게 그게 자치입법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행정. 네. 행정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그 일정한 규모의 조직을 딱 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리고 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총액제로 뭐 100만 원이 100만 원,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이 안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8대 2죠 현재. 예. 그 어떤 게요? 지방 자치 재정. 그건 재정으로 이제 예, 가서 예, 예. 지방 재정에서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에 현재 예, 예. 그거를 7대 3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도 6대 4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방 재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복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중앙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겠다. 네네. 이러면 중앙에서 야 이거는 중복돼. 너네는 하지 마. 보건복지부에서 다 예. 통제하죠.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기재부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너네는 이게 우리 중앙에서 하는 거와 뭐 그 중복. 그래서 그 안 됐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수당, 청년 수당. 예, 뭐 이런 것들이 네. 중앙에서 하는 거랑 겹친다 했는데 네.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네. 그걸 또 하게 되고 어쨌든 지금 지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방에 맞는 어떤 자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네.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방 소비세율이나 지방 교부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려주겠다. 지방 소비세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죠. 그렇죠. 예. 부가가치세의 11%인가요? 예, 11%가 지방 이제 소비세로 이제 주는데 이거를 16%까지. 아니, 네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르겠다. 했을 때 네. 그 우리 대전인 시민들은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죠. 정치인들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정치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할 거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쓸 돈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권한이 많아지네요. 예. 그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많이 주면 너네들은 이제 포퓰리즘에 의해서 막 그런 너네 맘대로 어떤 돈도 쓰고 정책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뭐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걸 호락호락 하도록 두겠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방 자치 4대 자치 예. 그 권한이 현실화되면 그렇죠. 일단은 뭐 자치 행정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커지죠. 그리고 그를 또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그 예. 권한도 커지고. 또 예. 의회 또 입법 권한도 커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행정과 입법 그 의회 권한은 그럼 누가 감시하냐? 그럼 이제 결국 언론과 시민단체인데 이게 지금 지역 언론은 거의 고사 상태고 또 시민단체 또한 약간 그 예전만큼 어떤 시민단체가 노쇠했어. 다 늙었어. 그렇죠. 늙었어 나. 그 이제 젊은 에너지가 애들이 없어.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예.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중앙에 이제 감사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지방 행정부는 예. 감사실이라고 공무원들 가서 하는 게 있는데 감사원을 분해를 같이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병행될 때 이게 지방 분권이 이게 균형감 있게 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인정을 하는데 예,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자치 행정 입법 뭐 이런 재정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시의 기능은 사실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시민들이 해줘요. 그래서 이 그 입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이제 거기 참여를 해서 입법을 하고 시민단체가 시민 단체가 아니고 돈벌이 시민들이 시민 네. 돈벌이 하려고 그러더라고. 뭐 개개 아, 시민들이 그래요? 뭐 바빠 죽겠는데 맨날 뭐 시장님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광장에 예산 촛불 줘.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나갔잖아요.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얘기가 이상하게 지금 아니 저는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감시기구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 반드시 일단은 빨리 해주고. 개헌에게 문제점은 시계가 차후로 얼마 개선해. 남지 않아가지고 네. 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나는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저희가 들고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가 그럴까요? 이런 형태의 지방 분권이 가능하려면 규모가 500만 명 이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행정 그 지금 이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현실 왜냐면 뭐 30만 명 있는 도시도 있고 또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만 명 간신히 대전, 넘고 세종, 충남 합병해라. 뭐 이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네. 돌아가는 게 네. 이게 바로 내년 광역단위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프레임이 될 수 있다. 개헌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아니, 충북까지 우리는 합쳐져야 돼. 파풀해지려면 충청권이. 그 그래서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모 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지금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는 예. 대전하고 충남은 1차 합병을 해서 이 개헌에 맞게끔
가겠다. 그래서 음. 지방 분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실히 선점해서 끌고 오겠다. 벌써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 분권, 지방 자치라는 게 예. 지역이 넓어져야 되느냐, 지역이 좁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 논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바밤. 오늘의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힐링. 아우 예. 오늘 방송 너무 힘들게 해. 아니 예.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예.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갔나요? 예. 그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간 JTBC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 들어가. 살짝. 예. 아니 너무 피곤해서 예. 쉬고 싶다. 아, 그래서 사실은 쉰다는 게 무슨 뭐 가서 잔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는 좀 생산적인 쉼, 네. 네, 마음과 몸이 좀 같이 쉬는. 요즘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덕구의 그 대청호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네. 개족산 오세요. 맨발 탁 해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면 대덕구 얘기만 해. 그냥. 아니 일단 대덕구가 우선 뭐 좋으니까. 국가 축제 좋아요. 아 끝났잖아. 연장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예. 그 뭐 힐링을 뭘로 하세요 보통? 저희는 아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 먹는 제가 걸로. 라면 끓여드리고 우리 저 이 교수님은 예, 저는 걷습니다. 산책. 아. 산책. 산책 진짜 좋아요. 예, 주말에 울산 태화강 예. 힐링길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 트레킹 하러 아, 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제주도까지 트레킹 하러 가긴 좀 그렇고 한 1박 2일, 2박 3일 제가 자전거를 타고 네네. 한 군산 뭐 목포까지는 좀 멀고 군산 계획이 있으시군요. 정도를 한번 아니면 섬진강 쪽으로 해서 음, 이렇게 돌든지 한 다음 주에는 좀 어, 모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대덕구를 떠나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힐링을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죠. 다른 에너지도 지역을 충전이 탐색.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도 한번 그런 계획을 잡고 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힐링.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다음 주에 방송을 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월요일 날 지나고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아니 농담이에요. 빼려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 아니 좀 굉장히 좀 수상했네. 아닙니다. 자 오늘 네. 에너지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 김현태 대표님 힐링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